안녕하십니까. 한문학 TV 강좌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글을 읽다 보면은 맹자 글이 굉장히 여러분 막상 우리가 젊었을 때 읽었을 때는 와 정말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런 글도 분명히 있어요. 멋지고 정말로 그 식견이 탁월하고. 그러나 보통은 상식선에서 보면 다 이해되는 것이고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우리가 봤고 논어에서 이미 분위기를 익힌 상태에서 이 글을 보면은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글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떻게 보면 중학교 그냥 이해도만 갖고 있으면 다 누구나 이 정도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맹자가 말하기를 걸과 주가 나라를 천하를 잃어버린 것은 그 백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백성이라고 하는 건 백성의 마음이죠. 민심. 우리가 지금도 쓰잖아요. 그죠? 민심을 잃어버리면은 정권은 또 바뀌는 거고 또 국가 전체가 그런 상태에서 오래 가면은 우리 상황에서 또 외세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도 나라를 또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공자도 그랬고 맹자도 그랬고 걸은 어디죠? 하나라 마지막 임금. 주는 상나라 마지막 임금이잖아요. 그죠? 상나라 마지막 임금인데 걸주는 중국 역사에서 폭군의 대명사로 이렇게 지칭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문 공부하면서 저도 이와 같은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쓰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승자의 전유물이다. 승자에 의해서 역사를 다 조작하는 거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정말로 그렇게 포악했을까? 주나라 예를 들어서 문왕이라든가 무왕, 주공 같은 분들이 정말로 공자가 말하는 것처럼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론 훌륭한 점이 있죠. 분명히 훌륭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주에 대한 이 폐악질에 대한 기록은 서전에도 일부 나와 있지만 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사마천의 사기의 이 걸주의 어떤 포악성, 잔인한 그것이 드러납니다. 왜 민심을 잃었는지를. 그러면 여러분 백제 마지막 임금 의자왕이 싸움에 졌을 때 그 맞은 말년에 삼천궁녀하고 놀고 삼천궁녀가 예를 들어서 낙화하면서 떨어져서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런 걸 가르치진 않지만은. 그래서 의자왕은 완전히 음탕하고 정치도 하나도 백성들의 관심도 없었고 그랬던 임금이었어요. 그게 진짜로.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거리다, 주다 이런 사람은 일단은 여러분 정상적인 역사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고학으로 그 물증, 실제 그 사건들을 증거할 수 있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중국 사학자들도 상나라 때서부터 요 주에 대한 역사는 갑골문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가 포악질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맹자도 이와 같은 말을 했으니까 어쨌든 무엇인가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민심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결국은 백성의 마음을 놓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천하를 얻는,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그 백성을 얻으면은 이해. 여기 재밌어요. 이해. 요 앞에 글을 봤죠. 이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글을 읽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도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글을 봐야지 글이 잘 보여요. 이 사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 이런 소리죠. 요 같은 것에 천하를 얻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민유도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읽으면은 말이 안 돼요. 듣기 민 유도하니 이렇게 돼야죠. 그죠? 백성을 얻는데도 어떠한 방법이 있다. 길이 있으니 결국은 사람 마음을 얻으면은 이에 백성을 얻는 것이다. 자, 듣기신 그 마음을 얻는 내 방법이 있으니 자, 백성이 하고자 하는 바를 주고 모이게 할 것이요.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백성이 싫어하는 건 뭐죠? 전쟁, 과세, 세금을 과다하게 하는 거, 수탈, 뭐 이런 거죠. 자, 백성이 하는 바를 모두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을 마치 모이는 듯 하고 백성들을 싫어하는 바,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를 백성들한테 풀지 말라. 백성들이 싫어하는 바를 풀지 말라. 그러나 제가 누차 말씀 그 전에도 이런 면 했죠. 백성이 하는 바, 백성이 싫어하는 바가 그것이 올바른 것일 때는, 올바른 가치 기준을 했을 때는 당연히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게 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바를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백성의 판단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정책을 수반하는 데 있어서,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백성이 하는 말을 억제하고 백성이 싫어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정말로 궁극적으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라면 실천해야죠. 한 시대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 정책을 실천해야죠. 이게 저는 훌륭한 지도자라고 봅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요즘 말로 하면은 포퓰리즘에 빠져버리면, 이거 백성이 좋아하는 거 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이면 정말 잘못하면 이제 포퓰리즘에 빠지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죠. 이거 나라 막는, 나라 막는 지름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는 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것은 전부 다 상에서 얘기한 거다. 상에서 얘기한 거고 제가 아까 말한 건 변이죠. 이런 거를 항상 같이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백성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까지 예를 들어서 막 얘기를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못하면 여러분들한테 저도 그 오해에 살 그러한 제 생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과거의 사실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는 어떤 뭐랄까 세대 갈등, 좌우 갈등, 이념 같은 게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부모하고 자식 사이도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글 자체는 굉장히 쉽죠. 그리고 논어에서도 공자가 황금일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도 나오죠. 네가 하기 싫은 걸 남한테 베풀지 말라고. 결국은 개인 간이나 사회, 단체, 국가 또는 어떠한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본적이에요.
사람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 다 비슷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편안한 거 좋아하고 고통받는 건 싫어하잖아요. 이거는 고통받는 일은 하면 안 되죠. 예. 개인 간이나 어떤 이웃이나 국가에서나. 예. 조조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이거는 뭐 웬만큼 중국 역사에 대해서 읽거나 이러지 않으면 몰라요. 조조가 누군지를. 이 조조는 누구냐면은 한나라 때 한나라 때 크게 보면은 문제, 경제, 무제 때까지 요때 사람이에요. 이때 한나라, 이제 이분의 아들, 이거 다 아들들이죠. 이때 이제 무제예요, 무제. 이때 그 한나라가 제일 번성했어요. 강한 거는 이 무제 때가 강했지만은, 근데 조조는 이때의 정치가예요. 이때 문제, 경제 때 정치가인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근문상서라고 하는 거, 근문상서. 근문상서하고 이 조조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자서 편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사실은 억울하게 나중에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나라 그 초기에 그 유방이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했을 때 어떠한 시스템에서 했냐면은 주나라가 어떤 이유로 약해졌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권력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전국시대 때도. 그거 뭐냐면 주나라는 봉건 제후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봉건 제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봉건 제후 시대 뭐 타파하자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세습이 문제가 된 것이지 봉건 제후 시대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은 지방 분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 권력이 유지되는 게 세습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 세습이라고 하는 건 동서양을 떠나가지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봉건 제후 시대, 봉건 제후라고 하는 거는 지방의 분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진시황은 이것을 타파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9년제를, 진시황은 9년제예요. 자, 진시황은 봉건 제도를 타파했다. 타파했다. 그리고 뭐를 맺냐면은 9년제. 이게 뭐냐면은 군현과 나눠가지고 천하를 군과 현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거기에 관리를 파견하는 거예요. 임기제에 의해서 파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이 폭정을 했기 때문에 유방이 진시황을 무너뜨렸을 때는 진시황을 패악한 군주로 여겼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런데 진시황의 9년제가 옳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걸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명분이 진시황이 예를 들어서 악인으로 낙인 찍어놓고 9년제를 따라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때는 한나라 유방은 절충을 해요. 봉건제와 9년제를 절충을 해요. 자, 이 봉건제 세습하고 땅을 분봉해 놓는 거에 있어서는 자기 그 유씨성을 가진 사람들, 유씨성을 가진 같은 혈족들을 갖다가 저가고 여기는 이제 그 한나라 건국에 이바지한 그 이성들 있죠. 다른 성씨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9년제로 해서 파견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원 체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7개의 나라가 7개의 나라가 굉장히 파워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막 중앙에 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조조가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서 이 칠국이 장차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제가 그 경제 때인가 문제 때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칠국이 반란하니까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된다. 이거 진압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천자가 이게 겁이 난 거예요, 이게. 예. 나라가 이제 엎어질까봐. 그런데 이 칠국에서 비밀리에 상소를 보냈어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조조를 죽이면은 우리가 해산하겠다.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봐서 이 칠국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 이 가운데 그 해남자가 포함됐습니다. 해남자, 해남자 유한이라는 사람 포함됐어요. 전부 다 유시잖아요. 무죄의 삼촌뻘 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왕이 눈물을 먹고 조조를 죽였죠. 근데 조조의 말이 맞았던 거죠. 예, 칠국의 말. 나중에 그 칠국의 나는 뭐랄까 제재를 받죠. 예. 조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아니,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이거에 한문으로 쓰여서 그렇지 너무나 그냥 기본적인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살고 싶죠. 자, 사망이 옛날에 백성들을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생활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 태어나게 하자면 백성들로 생활을 하게끔 하고 전부 다 기본적인 게 뭐냐 여기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어디 있지? 아 참. 아이고 큰일 났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제가 참 바쁜데 이거 참 됐다. 잘못 눌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도 이게 조작의 미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예민해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사망이 공통점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이 사망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인정이 사람의 마음. 자 오래 살고 싶고 부하고 부자로 살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살고 싶죠. 그런데 사망들이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생활을 도탁게 하고 공공하게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은 부지해서 도움을 주어서 위태롭게 하지 않고 자 그 힘을 절제해서 다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망이라는 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의 예를 들어서 후대의 제왕들은 그 기준을 사망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상고주의죠. 상고주의. 아주 그냥 뼈에 아주 그냥 이게 뭐 청나라 때까지 옛날 것을 숭상하는 거. 현재는 상고주의가 문제점이 뭐라 그랬죠? 현재는 잘못되었고 옛날은 옳았다 이런 것을 대표됐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요승우는 성인이고 뛰어났고 성품이 어지럽고 후세 사람들은 포악하고 잔인하고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내용이야 좋죠. 이것을 여러분 빼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누구나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편안하고 어느 정도 나태하고 싶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그렇게 맞춰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꼭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사망을 빌려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의사들도 논문 쓸 때 어떻게 하죠? 꼭 한 줄은 들어가죠. 황제 내경에 이랬다. 기백에 이랬다.
그 내용이 옳은 것이냐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죠. 황제내경 이름을 빌리면 무조건 다 옳습니까? 예.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와 같은 경우가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이와 같은 게 왜 위험하냐면은 무신결에 이렇게 오타라 이렇게 이게 자그맣게 변하지. 예. 무의식 중에 자꾸만 이런데 쇠뇌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항상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백성이 이내에 돌아가는 것은 자 어짓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예. 어진 정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올바른 정치. 그러니까 어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착하고 힘도 없고 나약한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예. 물이 마치 아래로 흘러가는 것 같으며 짐승이 들로 달려가는 것 같다. 광은 광야다. 백성이 소위 이곳으로 인으로 규결되는 이유는 바로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있을 때는 자, 그 바라고 하는 바, 그 백성들이 마음속에서 원하고 하는 바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 그리고 연이라고 하는 거는 그 호수 같은 거, 못이라고 보면 되죠. 예. 그와 같은 못을 위해서, 요거는 뭐뭇이 되다가 아니다, 위하다. 여러분도 이런 거 쭉 한번 보면은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것은 연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웅덩이를 위해서 물고기를 몰아가는 것은 수달이라는 거예요. 수달. 예, 늪지대에서 수달이가 있으니 잡아먹을까봐 물고기는 연으로 도망간다는 거죠. 자, 숲을 위해서 까치를 몰아주는 것은 매다. 사나운 매다. 자, 탕 임금과 무왕을 위해서 백성을 몰아가는 것은 걸과 알고 보면 주다. 표현이 참 재밌죠? 연은 깊은 못이다. 달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다. 수달이죠. 총은 물이 우거진 수풀이다. 저는 까치를 잡아먹는 매다. 말하자면 백성이 소위 이것을 떠나서 자 떠나는 이유는 소위가 있으니까 뭐뭐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이 저기 있고 두려워하는 바는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피는 뭐죠? 탕왕과 무왕이고 차는 여기서 걸과 주가 되는 거죠. 시에 이르기를 기하 능숙이리요 재서급이기라 하니 차지위 아니라. 맹자는 항상 말미에 시전을 그만큼 굉장히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거의 통달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이 맹자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순자라든가 그 당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시와 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 시대에 예를 들어서 막 혼란한 시기에 들어서니까 주위에 예를 들어서 맹자는 전통적인 학문을 한 반면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계열의 학자들은 새로운 어떠한 변법을 연구하고 그와 같은 과거서부터 일어난 것을 다른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것. 아, 이것은 도덕적인 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에 의해 가지고 힘의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경우 전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시대의 손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비자 같은 경우 이런 법가들이라든가 또는 귀국자로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변법 같은 것들이 그냥 막 발생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는 정통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시와 서는 다 꿰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야 시전 어떻게 해요? 옛날 글을 어떻게 해요? 노노맹자들. 아 여러분 정도 머리라면 20대에 다 끝나요. 지금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많고 관심 분야가 많아서 그렇지 옛날에는 여러분 2500년 전에 시와 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책 두 권 못 읽겠습니까? 다 외우죠. 시에 이르기를 무엇이 이게 숙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에요. 선. 그 어찌 능히
선하리요. 예. 어떻게 좋은 일이라고 하겠는가. 재서급이. 아이고, 모두 다 빠져 죽자. 이런 소리예요. 예.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 어찌 능히 좋은 꼴이 있겠는가. 이런 소리예요. 세상이 하도 어려운 거, 자고 나면 전쟁 나서 죽고 막 이러니까. 전쟁이 여러분, 6.25 같은 경우도 결국 한 3년 이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예. 한 150만 명, 200만 명 거의 죽었잖아요. 3년 동안 전쟁. 이 무려 춘추 전국 시대 400년간.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예. 그러니까, 에휴, 이 더러운 세상 모두 다 우리에 빠져 죽자. 이런 소리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다. 신은 대하 상류 편이다. 수군 선하다. 죄는 직이다. 그러니까 곧 이런 소리에 의미가 없어요. 예. 선은 모두 빠져 죽자. 예. 공도도망이라고 그러죠. 예. 야, 우리 같이 죽자. 이런 소리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하는 바가 그 어찌 능히 선하는가. 그 당시에 전국 시대에서 위정자들이 하는 짓이 어찌 능히 좋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 다 같이 죽자. 이런 소리죠. 서로 당겨서 그 난망에 빠질 따름이다. 맹자가 가로되 이 말은 아주 우리가 지금도 쓰는 용어들이 여기에 있죠. 자포, 자기, 자포자기 하다 그러죠. 지금 야 포기하지 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원이.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포하는 건 뭐냐? 스스로 더불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불가여 유의언이요. 불가여 유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약간 관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했다라면은 이것은 사실을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 맹자의 글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요런 것들은 이로서 얘기했다. 이치로서 얘기했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사로서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실로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다. 자, 말하기를 예의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이게 자포다. 자, 내가 거인 유의를 인에 거해서 의를 행하지 못한다. 나는 인의를 행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 능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자기라는 거죠. 예. 포라고 하는 것은 해다. 비는 해방이다. 스스로 그 몸을 해치는 것은 예의가 좋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의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비방하고 훼손하는 것이니 비록 더불어 말할지라도 반드시 신뢰성을 보이질 않는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그 몸을 버리는 것은 인의가 좋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오히려 알지만 그러니까 자기는 자포보다 조금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알기는 알아요. 왜냐하면 자포한 사람은 아예 예의가 좋다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니까 이거는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태타한 데에 빠져가지고서 게으르고 나태하는 데에 빠져가지고서 스스로 능히 나는 저게 좋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능히 또 실천할 정도는 못 돼. 이렇게 스스로 한정을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무엇인가 할지라도 반드시 능히 힘쓰지 아니한다. 정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진실로 선으로서 다스리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 즉 가히 옮기지 아니함이 없다. 비록 혼우가 지극한 자라 할지라도 자 누가 혼우한 거죠? 이게 바로 그 기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총명예지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서 혼우라 그랬죠? 이럴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체질, 체형을 가지고 말한 거예요. 체질, 우리 한의학에서는 체질만 가지고 얘기했고, 사람은 체질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그 인지 능력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인지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비록 가히 전마이진, 모두 전마이진. 예. 이렇게 페이퍼로 우리가 숫돌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갈잖아요. 예. 칼 같은 경우 갈아 나간다 이 소리죠. 그만큼 조금씩 발전해 간다. 예. 자포자는 비록 사람이 진실로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따라 사람이 선으로서 스스로 다스리면은 누구든지 무불이라 그러죠. 누구든지 가히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비록 아주 지극히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가히 전마이진.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숫돌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갈아 나가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자는 인간을 굉장히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예. 오직 자포자는 거짓불신, 불신으로서 그것을 거부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말도 안 돼. 인의가 뭐가 좋다고 그래? 이거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 자기자는 불의로서 거부하나니 오직 성인과 더불어 같이 거처할지라도 변화하여 그 말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이것이 이른바 하우부지 불이다. 논어에 나오잖아요. 하우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이는 사람이 편안하게 머무르는 주택이요, 은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바른 길이다. 사실은 요 앞에 여기 글에 있어서도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중요한 말이 됩니다. 거인유의. 인에 거하고 의로 말미암는다. 요거 여러분들이 요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거의유인이라고 안 했을까? 이거는 일종의 언어의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럴 때 거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채로서 얘기한 거고, 요럴 때는 여러분 용어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인과 의를 자꾸 잘못하면 분리를 하는 수가 있는데, 인과 의는 그렇게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붙여지는 어떠한 개념 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인다. 의는 마땅하다. 천리의 당행행이다. 인자라야 이렇게 해야지만이 천리의 당행을 하는 거죠. 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정로를 갈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 의는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욕에 사곡이 없는 고로 정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그 표현 자체가 멋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멋있는 말이지만 이와 같은 인욕에 사곡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만 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터럭의 인욕도 없다. 이로지 인욕이 없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인욕에 한 터럭도 없습니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욕이 많이 있어야지 살아나가는데, 인욕이 한 터럭도 있으면 안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낙오되죠. 그러니까 인욕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쁘게 자꾸만 이렇게 주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우리가 돈도 벌 필요도 없고 오로지 공부만 하고 글만 보고 하면은 얼마나 이 말이 멋집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신세 망칩니다. 그냥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 때문에 제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이 좋다. 인욕에
사나 고기 없어야 된다. 나중에 가면 한 터럭에 이로지 한 터럭에 어떠한 사도 있어서는 안 된다. 너무나 극단적이 아닙니까? 그런 게 과연 그게 인간입니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럼 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죠? 스트레스, 정신질환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을 하려다 보면은 이 결과는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여러분 정신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 있어서도. 이것도 조금 제가 어떤 그 종교를 비방하고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마 죽을 때까지 스님들이 고통받는 게 뭐죠? 성욕이에요, 성욕. 식욕과 성욕이에요. 식색이 옛날서부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식과 색욕.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이게. 지나친 게 나쁜 것이지, 식과 색은, 문명의 어떻게 보면은 이면적 모습이죠. 이걸 어떻게 없애죠? 잘못하면 여러분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인욕에 사서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는 자기도 못하면서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보편적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이. 그러니까 주자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해석을 극단적으로 몰고 갔다는 거. 말은 좋죠, 여러분. 말은 좋습니다. 절제해야죠. 무자 써서는 안 돼요. 인욕의 사곡을 차라리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주자를 그렇게 봅니다. 자, 안택을 비워두고 거처하지 아니하며 바른 길을 저버리고 그쪽으로 경유하지 아니하니 자 슬프다. 옛날 사람도 여러분 이거 좋은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인의가 좋은 거 그 당시에 제후들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세상이 안 다스려지니까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그랬죠. 그때 당시에 제후들이 맹자의 말을 취했더라면은 이런 생각을 했죠. 순진해가지고. 지금은 됩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은 민주주의도 위험한 거죠. 국민들 머릿속 가지고 나누는 거. 이 백성이 현명하면 좋은데 현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선전선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민의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이 잘못하면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함정이 있잖아요. 알면서도 이걸 따라가잖아요, 결국은. 민의를 반영한다고. 그게 뭐가 민의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현상 세계에는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곧 느끼게 되죠. 뭐 제가 그 해겔의 무슨 뭐 정반합까지는 저도 잘 모르니까 일부 그것이 맞는 게 맞아요. 민주주의가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공산주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고 자본주의의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본주의로도 맞는데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로 맞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또. 그러나 현재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 세계를 그래도 표면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가는 변화될 거다.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또 보완되고 마련돼지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돼지고 또 발전하고 조금씩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은 비었다. 유는 행이다. 이 장은 말하자면 도는 본래 고유한 것이로되 여기서 도를 선이라고 했어도 되죠. 양선. 고유하는 말이에요. 아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주자가. 근데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끊으니 이것이 가히 슬픈 일이다. 이것은 성현이 깊이 경계한 것이니 학자는 마땅히 맹성해야 될 바다. 예. 맹자가 요거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예. 요거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는 재밌는 거니까. 어떠한 도라고 하는 것은 예, 가차에 있다. 근데 사람들은 먼 데 가서 구한다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데 있는데 어려운 데서 구해요. 예. 그래서 논어에서도 자장이 난하는 데 능했다 그랬잖아요. 예. 어려운 일을 하는 거로. 자, 제가 왜 이 글이 우리 한의학하고도 왜 관계가 돼 있냐면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상한노는 가찮고 쉬운 데 있어요. 예, 가찮고 쉬운 데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 고관가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중경에 우리 한의학에 상한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가에 있어서 공자와 맹자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본 고관가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게 여기지도 않았죠. 예. 마치 상한론은 중경 선생은 유가의 공자와 맹자와 같다. 예.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실증적인 건데 논어와 맹자를 읽으면서 실증적인 게 아닌 게 없죠. 예. 돈은 가까운 데 있다. 일은 쉬운 데 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멀리 있는 거. 천국, 예를 들어서 극락 이런 거를 염원하죠. 어려운데 어려운 일에서 일을 찾죠. 알고 보면 주변에 있는. 그래서 논어에서도 근사하자, 가까이 생각하라. 근데 가까이 생각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 안 해. 사람은 항상 이런 거를 좋아해요. 어렵고 멀리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상한론과 금계율학에서도 조짐에서 살펴야 된다. 조짐은 어떠한 일의 이렇게 발단되는 그 지점이라니. 증상이 얼마나 누구나 이해를 하잖아요. 갈증이 난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후세 사람들은 그런 거, 이까짓 게 뭐야?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 주변에 친한 일을 친하게 여기고, 윗사람께 대접하면, 자기 주변서부터 하라, 이런 소리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맨 나중에, 결국은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결국은, 평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논리예요. 친장은, 다른 사람에 있어서 더욱더 심히 가깝고, 친하게 하고 장하게 하는 것은 또 사람에 있어서 매우 쉽고 도가 본래 이 밖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여기 재미있죠. 도는 본래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도를 자꾸만 구하려고 그러죠. 도를 깨닫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고 토구 쓰게 하고 혼자서 면벽 수행하고 어떨 때는 바로 여기서 저는 굉장히 육아를 하나 좋은 점으로 배운 게 있다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것, 지지고 볶고 가족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애들 키우면서 고생하고 직업을 유지하면서 이게 바로 저는 도를 닦는 거다. 수도다. 그렇게 봅니다. 도를 여러분 혼자서 책 보고 막 하지 마. 그 좋은 뜻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결국은 도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함양시키는 게 바로 이 속에서 정신을 우리가 함양시키는 것이지, 정신을 우리가 함양하는 것이지, 문자라든가 혼자서, 어떤 화두 문자에 빠져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화두 문자에서 깨닫다 하더라도 이 현실에 있어서 여러분 전부 다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맹자가 말한 것 중에 좋아하는 말, 자, 유항사님은 유항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올바른 직업,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신수양의 직결이다. 경제적 논리와 우리의 정신세계가 다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맹자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체를 가지고 삽니까? 지금 그것도 많이 이제 파괴가 되었지만, 그 자체가 알고 보면 인간의 본성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것이지 별개의 어떠한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멋있게 봅니다. 어떤 그 성서학자가, 자, 그런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거기도 어떠한 성 뭐라 하더라? 그거는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의 뿌리를 내려라. 현실의 뿌리를 내라. 이것을 버리고서 다른 것을 구하면은 멀고 또 어려워지니 도리어 잃어버리게 된다. 다만 사람 누구나 다 각각 그 자기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 친한 사람을 친하고 윗사람을 윗사람으로 섬기게 되면, 대접하면 이러겠죠. 섬긴다는 말은 조금 요즘에는 안 맞으니까 대접해주면 세상이 저절로 평해진다. 자,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마치 그냥 우위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것을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그렇게 제가 그러면 도덕적인 사람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질도 어떨 때는 진짜 더럽고 그냥 막 이렇게 조금 삐지기도 잘하고 뭐 시기 질투도 있고 그런 사람이지 뭐 제가 이렇게 조금 여러분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한영 씨는 뭐 도덕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게 오히려 저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냥 저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욕망에 가득 차 있고 글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조금 더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더 견뎌내고 이런 사람이지 글만 조금 20대 때 조금 열심히 30 초반까지 제가 한 15년간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나락에 빠지고 다시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한 중간에 한 20몇 년 동안은 뭐 글을 전혀 안 봤다고 봐야죠. 뭐 글을 보고 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이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좋은 점도 있고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정말로 고전이 가지고 있는 면모, 깊은 뜻 이런 것도 있는 반면에 인간을 또 올가매는 함정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이다가 우월하다, 우위에 있다 그러면요 저는 솔직히 해서 이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저를 아는 사람도 여기 가운데는 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도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이 인간을 용서했다 그러죠. 인간이 결국은 인간끼리 용서해 주는 거라고 봅니다. 인간이 서로 용서해 주는 거. 자기 자신이 이건 어려운 건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와 같은 욕망 속에 사는 것을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편안하다. 너무 지나치게 자학하는 것도 나쁜 거고 너무 지나치게 그 자기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렇게 서로 간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저는 굉장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